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등비세의 합공식까지도 했고요. 자, 질문 없나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기 민규 폰 아예 책상 위인지 모르겠나죠? 뭐 그래? 아예 네. 자, 뭐 좋습니다. 저 우리 학원의 특징상 폰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답안이 입력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상의 너희들 교육 과정에 대한 게 엄청난 문제가 들어있는 셈이잖아. 너희들 폰 안에. 그죠? 네. 이제 10번이에요. 보자. 첫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 중에서 합공식 n항까지의 합공식 n번째 항까지 합공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항의 개수. 자, 항의 개수 공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항의 개수하고요 공비 첫째 항만 알면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여서요 몇 번째 항인지 몰라도 막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했더니요 10만이 넘어가더래요. 만 정도 되면은 그냥 해보는 게 빨라. 사실 10만쯤 되면은 아이씨 짜증납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볼게요. 합공식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써보게 되면은 공비 3-1 첫째 항이 2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머? 이게 왜 행운이야? 전세계 나라를 구했나봐. 세상에 어쩌면 좋아. 그래서 3의 n제곱 빼기 1이 얼마? 10만보다 크게 된다 이거야. 이걸 찾는 거야. 근데 막 화나려고 그래요. 뭐가 화가 나냐고요? 그래, 이 항을 해봐도 뭐 좋을 게 없어. 이 항을 해봐도 좋을 게 없어. 10만 1? 씨, 뭐야? 로그를 씌운다고 해도 좋을 게 없단 말이지. 이 일 하나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그냥 아예 10만보다 그냥 크다. 이 문제를 풀어주자 이거지. 설마 아슬아슬하게 일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어설프게 좀 생각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전혀 좀 수학적인 거하고 조금 엄밀한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걸 풀게 되면 선생님 이거 지수부등식인데요? 맞아요. 지수부등식이에요. 선생님 설마 혹시 이런 부등식 풀게 하려고 저 앞에서 지수부등식 이런 거 배운 건 아니겠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설마 서연이 보고 자꾸 이쁘다고 한 게 숙제를 많이 내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맞아? 응? 자, 봅시다. 양쪽에다가 로그를 씌우면요. 로그를 씌우는 얘기가 있겠지 뭐. 있잖아. 그죠? 로그 3의 n제곱 로그 10의 5제곱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이제. n 곱하기 로그 3 얘는 5야. 자, n은요 5 나누기 로그 3 0.4771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0.48로 많이 줍니다.
네, 0.48로 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시험 문제 조금 더 아니 뭐 자식들이 별 쓸모없는 게 오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으니까 이 녀석들이 뭐하러 그 복습한 거가 좋은데 지 복습했다 이거지. 지 복습했다 이거죠. 와 하고 이렇게 뭐 댓글 남겨놓고 이거 봤다 이거지. 복습했으니까 복습 연습했으니까 봐줘라 이거지. 그래서 0.48이라고 문제 좀 고쳐볼게요. 실제로 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처럼 0.48 요거 좀 계산해 보는데 실제로는 여기 100 곱해주면 500 나누기 48 500 나누기 48을 실제로 하지 마세요. 약분을 좀 많이 해줘. 약분 많이 해주면은 250 24 12 125 네 12분의 125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12분의 125는 12분의 120 더하기 12분의 5만 계산하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10점 얼마예요? 네. 그래서 n은 10점 얼마보다 크다. 그래서 n은 얼마? 11보다 크면 돼요. 11 이상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막 애들이 막 걱정하더라고요. 선생님 나 이거 이런 거 계산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잘 실수가 많은데 지금 저런 것만 나오면 막 그냥 짜증나는데 오씨 저 기타 수학 해야 돼요? 아니면 빨간 펜 해야 되나요? 아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네. 별의 별걸 가지고 다 걱정을 해. 세상에 걱정이 많았던 거는 선생님 딸이죠. 윤말이 초등학교 때요.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올 거니까 너 학교 갔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와 있을 거야. 근데 혹시 엄마가 안 돌아와 있으면 너 열쇠 있으니까 그 열쇠를 집 문 따고 들어와. 열쇠 잃어버리면요. 열쇠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지.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다 나가면요. 그럼 친구한테 빌려서 하면 되지. 근데 엄마 전화번호 까먹으면요. 이쯤 되면은 예, 분노 게이지가 그냥 완전 폭발해요. 자, 예제 11번 볼게요. 예제 11번. 선생님, 이 문제 어디서 보던 건데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보긴 뭘 어디서 봐. 등차 수열할 때 봤지. 등차 수열할 때 공식을 했었어요. 뭐요? AN은 SN 빼기 SN-1 n이 2 이상일 때는 이 공식 쓰시고 A1은 그냥 S1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S0가 만약에 0이면은 얘는 그냥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걸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얘는 1일 때부터 대입하면 된다.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은요 똑같이 먹혀 들어가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안 가려요. 왜? 이 공식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SN이라는 게 뭐야? A1, A2 계속 더해서 AN-1, AN 이렇게 여기까지 더하는 거잖아. SN-1은 뭐니? A1, A2 해줘가지고 AN-1까지 더하는 거잖아. 등차 수열은 더하는 거고 뭐 등비 수열은 이거 곱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그냥 AN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수열 종류를 안 가려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반드시 숙제가 됩니다. 내가 보통 시험에 나와요 라고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이게 학교 내신 수준이 아니고요.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수능에 꼭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에 안 나오겠냐 걔가? 안 나오면은 그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죠. 그죠? 수능에서도 100% 나오는 건데 어떻게 시험 문제 안 냅니까? 참 쓰다가 지금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 선생님 있으면 정의서 써야 돼요 진짜. 선생님 이 문제 왜 안 냈어요? 이 중요한 거 이렇게 해요. 자 얘는요 x0를 체크해 보면은 5의 0제곱 빼기 1이야. 어머! 5의 0제곱은 1이잖아. 0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할 필요 없이 SN 이거 그냥 AN 얘를 SN에서 SN-1 이거 빼주면 돼요. 자 SN 계산해 볼까요? 5의 N제곱 빼기 1이 SN이야. 빼주자. 5의 N-1제곱 빼기 1 얘를 빼주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어머?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 선생님 이제 어떡하죠? 에?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앞에 있는 걸 5 곱하기 5의 N-1로 쓰시고 1 곱하기 5의 N-1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계산이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얘는 A는 뭐다? 4 곱하기 5의 N-1제곱. 그래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4. 그냥 보기에서 딱 보이죠? 공비는 5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4고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4잖아요. S가 4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됐어요. 그냥 쭉 첫 항부터 해가지고 4, 5, 그다음에 4,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50 계속 곱해서 나가는 그런 등비수열이야.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X제로가 0 아니죠? 네. 따로 구해야 돼요. A1 보다 AN부터 먼저 구해줄게요. AN은 SN 2의 N제곱 더하기 3 얘가 SN이야. 빼주자 이거지. N-1 대입한 거야. 3은 그대로죠? 빼주면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어머! 이게 웬일이야? 2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1 곱하기 2의 N-1제곱 해주면 2의 그냥 N-1제곱 AN 이거야.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 써보면 두 번째 항에다가 2 대입하면 2가 되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대입해야 돼요. S1 5야 5. 첫째 항은 5.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부터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째 항은 규칙에서 예외 등비수열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나오는 거라 이거죠. 얘만 예외라 이거죠. 얘만 예외야.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하나의 공식으로 팍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신기하죠? 네, 신기하다고 해줘. 신기하다고 해줘요. 자, 이 부분은 S제로가 0인지 체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 교재들마다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다르게 써가지고 등비수열일 때, 등차수열일 때 따로따로 얘기해 주는데 그냥 S제로가 0인지 체크해라면 등차수열이건 등비수열이건 아니면 잡탕구리 개팍한 수열이든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넣기들은 슈퍼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책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2번 얘기입니다. 12번 얘기인데 이거 하기 앞서서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2학기 때 요게 1학년 때 있었어. 선생님 때는 1학년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독서실에 쭉 있는데요. 한 녀석이 공부 잘 못해요. 그냥 주저를 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알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못해. 몰라. 아씨,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앉아봐. 해가지고 억지로 가르쳤어요. 친한 친구니까. 한 30분을 갖다 가르쳤어요. 한 문제 이거 나오니까 잘 외워둬. 많이 시키야. 어? 그리고 알았대요. 시험 보기 한 3주쯤 전이었거든요. 그부터 이제 쭉 시간을 지났어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서술형 문제로 100점도 크게 나왔어요. 네, 근데 중간에 계산을 틀렸네, 선생님은.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데 쉬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 친구가 막 와가지고 야야 영수야 너 때문에 맞았어. 그죠? 죽는다. 그죠? 아니 너 때문에 그죠? 내가 웃지 않고 인상 팍 쓰면은 좀 무서운가 봐요. 그 친구가 무슨 잘못 있었어, 그 친구가. 그래서 보면은 지 잘했다고 아니고 너 때문에 맞았다 해가지고 고맙다고 즉석 떡볶이라도 좀 사주려고. 그때 즉석 떡볶이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신당동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 신당 떡볶이 굉장히 떡볶이집 안에 DJ 있었어요. DJ가 이제 음악 틀어주고 막 이랬어요. 인기 많았어요. 떡볶이집 안에 DJ 좀 웃기긴 하지만은 그랬어 그때. 아무튼 응답하라 1988 그때예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나오잖아. 아이고 세상에. 그랬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선생님 그걸 갖다가 여태까지 그래도 쫀쫀하게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그 A형, 선생님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A형 아니래요. 요 A형이래요. 어떤 사람은 요 A형이라고, 골뱅이 A 있죠? 자판에 있는 요 A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뒤끝이 있나?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네, 한 20년 넘었죠? 네, 20년 넘은 얘기를 여태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여기 애들이 용어를 모르더라. 문과반 애들, 이과반 애들 다 어려워하는데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어려워하냐면은 문과반 애들은 그나마 이제 사탐 뭐 이런 것 때문에 용어를 잘 알아요. 계산을 못해요. 이과반 애들은 계산 잘해요. 용어를 몰라요. 미쳐. 자, 우선 원금이에요. 저것만 처음 금액. 그게 원금이에요. 이자, 원금에서 더 주는 거. 됐어요? 이자율이 뭐 20%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10%다. 이런 거 있죠? 이자율이 뭐 100%다. 두 배 내야 돼요. 그러면. 자, 연이율. 1년 동안 이율. 요즘에 그게 1%밖에 안 돼요. 그 정기예금 이자율. 1년 동안 그 1억 원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자 100만 원 붙어요. 1억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다 주느냐? 세금 35%를 채요. 세금을 제외하고요. 이자만으로 생활을 하면 좀 힘들겠죠? 1년에 그거 가지려면은 한 50억은 저금해둬야겠는데요? 아이씨. 그 다음에 달마다 이자 붙여서 주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합계,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달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저기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녀석들이요. 여러 놈 있는데, 저기 한 녀석이 그 편의점에서 그 라면 값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렸나봐요. 내가 듣고 이제 혼내줬는데, 라면 값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뭐,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빌려줬대요. 어쨌든. 빌려줬는데,
얘가 또 잘 안 갚는 모양이에요. 지가 다른 데 쓸 돈이 있으면서 친구 돈은 안 갚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화가 나니까요. 너 하루 늦을 때마다 너 10%씩 이자야. 너 그러니까 뭐 일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일진 뭐 이런 건 아니고 하도 안 주니까 화가 나서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루에 10%씩 이자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어느 날 그래요. 10,000원 가지고 왔어요. 안 갚았어요. 그 다음날 내야 될 돈은 얼마야? 이자 10%까지 해서 11,000원 되죠. 그날도 안 갚았으면 그 다음날은요. 얼마 내야 될까? 그렇죠. 그런데 11,000원을 빚진 걸로 생각해가지고 11,000원을 이제 11,000원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1,100원을 이자로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게 복리법이고요. 그런 은행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했네요. 사채자도요. 달리법은 좀 전에 얘기한 친구 간에 빌려갔을 때, 그죠? 이자는 이자 안 붙이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저기 은행에다가 이자를 붙였는데, 1년에 1%씩 이자, 10%씩 그래.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1년에 한 20%씩 이자 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1년에 한 20%씩 이자가 됐어요. 은행에서. 오, 대단하죠? 네, 근데 이제 재벌기업에서는 돈 빌려가면 1년에 1%, 2%. 그것도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 10년 뒤에 갚아. 이런 식으로요. 다 20% 이랬는데, 돈 빌릴 때는 막 20%, 30%씩 빌렸는데. 그러니까 재벌들이 굉장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너네 재벌들 사회 좀 환원해야 되잖아. 너네 니네끼리 그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래?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야 그렇고. 자, 복리법은 보통 이자를 갖다가 1년에 뭐 10% 이자 붙었다 하면은 1억 원이 1억 1,00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1년 또 있으면은 1억 1,000만 원을 다시 새로 저금한 것처럼. 이해가 되나요? 1억 원에 대한 건 이자를 주고 1,000만 원은 여전히 은행에 있는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또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자 놀이 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리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요. 정기예금은 뭐냐면은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차이를 모르더라 애들이. 정기예금은 1억 원 해가지고 은행에다 맡겨요. 3년 만기. 3년 동안 못 찾는 거야. 3년 뒤에 그 돈하고 이자 찾아가는 겁니다. 정기적금은요. 흔히 적금 내는 거 있죠. 한 달에 얼마만큼씩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해요. 한 달에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이제 정기 적금이에요. 자, 그럼 보자. 이제 이름과 설명했는데, 복리법으로 얘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복리법으로 얘기할 경우에, 자, 원금이 A1 있었어요. A1 있었으면요, 어떻게 해줘요? 1년 뒤에는 A에다가 이자 AR, 이자는 0.1, 뭐 0.01, 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거 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 더해가지고 주면 돼요. A에다가 1 플러스 R. 그러니까 이자가 1%면은 A 곱하기 1.01. 이게 이제 원가하고 이자의 합계가 되겠죠. 세금 같은 건 안 띄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이걸 원금으로 보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자를 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 플러스 R을 갖다가 한 번 더 곱해주게 되죠. A 곱하기 1.01 여기다가 다시 1.01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나옵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3년 후에는 1 플러스 R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N년 후에는 1 플러스 R의 N제.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응? 자,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쯤에요. 이제 상선이 이렇게 지나가다 혹은 유조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그 동태평양 이런데 무인도에서 사람을 구출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군인들. 그 동태평양 전쟁 때 일제시대 때 그 1943년, 44년, 45년도에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던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일본 대단히 그리고 보면은 거기서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줄로 안 거야. 전쟁 안 끝난 줄도 안 거야. 그때 할아버지 됐겠죠. 몇 년 된 거예요? 그때가 80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된 거예요. 40년. 40년 됐는데 자 은행에요. 그 전에 이제 돈을 갖다가 넣어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만원을 넣어놨어. 그래. 10만원을 넣어놨는데 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이자가 100% 올라가요. 연이율이 100% 이상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일본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 일본 망하게 버리게 되면 그건 못 찾는 거잖아. 응? 자, 일본 그렇게 많이 일본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럼 못 찾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 필요하니까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다가 근데 망하면 못 찾는 거니까 굉장히 이자율이 굉장히 세야 돼요. 그래서 기자율이 100%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요. 몇 배가 되는지 봐봐요. 1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죠. 2년 지나면 4배.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년 지나면 1000배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을 찾아갔는데 찾을 수가 없죠. 무인도에 갇혀 있으니까. 10에 40제곱이면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40제곱이면 장난 아닌 금액이에요. 30제곱 하면요. 10억 나와요. 10만원 곱하기 10억 해봐요. 얼마나 돼요? 10조, 100조 원이 돼요. 1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라고 치고요. 1인당 200만원씩 나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은행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벼락부자가 된, 떼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네. 이자율이 그렇게 안 돼도 이자율이 10%였다면 A1 곱하기 1.1 1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 2년 지나면 여기에 또 1.1 또 곱해줘야겠죠. 1.1 또 곱해줘야 돼요. 1.1 곱해주는 이유는 A 곱하기 1.1 얘가 원금인데 여기다가 1 더하기 0.1 이렇게 곱한 게 원금이고 이렇게 곱한 게 이자고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는 거지. 그래서 1.1에 40제곱이면 1.1에 40제곱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계산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1.1에 어딨어? 40제곱이 40제곱 잠깐만 1.1에 40제곱이 45배? 45배가 된대요. 네. 상당하죠? 10%라고 해도 45배. 자, 어쨌든 간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여기서 정기예금 1년 이자율 뭐 특판 해가지고 새마을국 같은 데서는 뭐 1.8%, 2.2% 뭐 이래요. 2% 이자율 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원금에다가요, 얼마? 1.02에 세제곱 해주는 거예요. 3년 뒤에. 세 번 붙을 테니까. 됐나요? 성재야, 이해하겠어? 자, 민규, 이제 이해하겠죠?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내가 친구한테 가르쳐준 거는 바로 이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입니다. 첫 번째,
매년 넣는다고 해볼게요. 지금이라고 해보고요. A1을 넣고요. 1년 뒤에 A1 또 넣고요. 2년 후에 A1 또 넣고요. 3년 후에 A1 또 넣고요. 계속 붙는 거야. N년 동안. 됐어요? 10년이면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부어요. 물론,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가게에서 넣을 때는 월별로 이렇게 넣겠죠. 자, 월별로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재에 넣은 A1은요, N년 동안 지나게 되면 N년 동안 은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만큼이요? N번 이자가 붙어가지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자율이 1%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1.01에 N번 붙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얘보다 이자 한 번 덜 붙겠죠. 1년 뒤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N-1번, N-2 이런 식으로 해다가 마지막 해에 넣은 돈은 1년 동안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 한 번 붙을 거예요. 마지막에 만기가 돼가지고 찾을 때는 이걸 몽땅 찾겠죠. 됐나요? 몽땅 찾아야 돼요. 은행에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려고 그러면 또 은행에선 또 이러죠. 은행 직원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좀 가입하시죠. 왜 이러죠? 네. 안 돼요. 집 사야 돼요. 누구 집을 사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더한다. 공식을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그림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림을요. 이 그림을. 공식 외워야 소용없어. 서술형 문제는 공식 외워야 소용없어요. 네.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우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아무튼 애들은 문제가 틀립니다. 근데 진짜로 더 많이 틀리는 거는 할부금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설명하지만 자,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에 최고 전문가 전직 펀드 매니저. 자, 뒤쪽에 또 시각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연 이율 4%예요. 연 이율 4%? 어휴, 좋네.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립한대요.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래요. 됐나요? 자, 10년 후에 원리합계. 자, 보자. 그림을 그려줘요.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해야. 매년 초에, 얼마 집어넣었어요? 10만원. 1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난 A라고 할게요. 쭉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은행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었죠? 됐나요? 그래서 A 곱하기 1.04에 10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금액만큼 될 거야. 그 다음에 넣은 것은 A 곱하기 1.04에 9년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9번 이자가 붙겠고요. 그 다음에 넣은 것은요. 8년 동안 있었으니까 8년 이렇게 해요. 됐어요? 근데 1년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해가지고요. 마지막 해에 넣은 돈은요.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04가 될 거란 말이죠. 됐나요? 때로는 이거 연말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낸 돈은 늦자마자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몽땅 더한 거. 자, 등비수열이에요. 첫 항이 요놈이고요. 첫 항이 요놈이니까 첫 항 이거 얼마지? 10만원을 계산하게 되면 104,000원이 첫 항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4가 공비 빼기 1 분의 첫 항이 104,000원 곱하기 1.04의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항의 개수 10개 나오죠. 됐나요?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자,
그래서 얘는 0.04 분의 얼마? 얘는 1.48로 계산해야 되니까 얼마? 104,000 곱하기 0.48. 어이구, 두 개 약분된다. 얼마로? 20.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208,000원, 208만원 되겠네요. 208만원. 208만원? 208만원? 네. 잠깐만, 208만원 이상한데? 여기 아니지, 12지. 약분되면 12가 돼가지고, 얼마가 돼요? 124만 8천원. 됐나요? 그래서, 원금은 10번 벌었으니까 100만원 들어갔는데, 24만 8천원 이자가 붙었으니까,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에휴, 근데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루에 30%씩 올라갈 수도 있고. 하루에 30%씩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하루에도 30%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하루에 30% 그 생각하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한폭이 30%죠. 미국은 그것도 없어요. 상한가 제한폭도 없어요. 하루에 10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루에 그냥 10배 올라가도 돼요. 어머. 자. 그러면은 나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11-18번, 19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성재 너도 해봐야 돼, 이거는. 돈이야, 임마, 이거 돈이야. 하정아, 해야 돼, 이거 돈이야.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계산이 있거든요. 어려운 계산이 있어요. 어려운 계산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일반 운용 인력 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대전여고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간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머리가 남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경제학 그 자격증 전부 다 땄던데 고등학교 때. 네. 전부 다 자격증 다 땄어. 문과이들이 이런 것들, 요거를 갖다가 좀 어쨌든 이런 걸 못해가지고 합격률이 좀 낮죠. 보면은 채권이라는 게 있어. 채권. 미래에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도요, 막 90조씩 벌어들이는 회사에서도 채권은 발행해요. 돈을 빌려요. 왜냐면 그 여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용 이거 있죠. 빚 없다고 해서 저기 신용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 관리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채권 진짜 못해요. 저희 개인적으로 못해요. 단위가 100억이에요. 펀드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번에 기관에서 이제 사고 막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이 저기 그 채권 상품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펀드를 샀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이 문제가 아니고, 자 봅시다. 100억짜리 100억짜리가 있어. 보통 3년 만기예요. 회사채는 100억짜리. 지금 100억짜리가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요, 어떻게 돼요? 몇 년 뒤에? 3년 후에요. 3년 후에 얘는 회사채니까 이자율이 더 높아요. 이자율이 5%라고 합시다. 5%까지 주지도 않아요. 물론 1년에 5% 주지도 않아요. 물론 1년에 5%씩 이자를 주는데요. 보통은 2표채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나있지. 뒤에 딱지가 붙어있어. 딱지 띄어다가 이제 삼성전자에 실제 삼성전자에 갖고 가진 않고요. 삼성전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데요. 가가지고 그 2표채 주면요, 세금 띄고 나서 돈 입금 시켜줘요. 아무튼 연이율이 5%짜리예요. 1년에 5%씩 이자 됩니다 하는 게 3년 뒤에 이제 100억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런 채권이 있어. 그런 채권이 있어. 됐어요?
1년에 5%짜리 돼 있는데 3년 후에 지금 가져가면은 100억을 딱 받는 거야. 100억을 받게 되는 그러한 100억을 받게 되는 그런 채권이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1년 이자율이 5%라고 할게요. 은행에서 하는 게 이자율이 5%짜리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채권 있죠. 현재 근데 그 친척 할아버지가 가까운 친척이 없어가지고 유산으로 서현이한테 100억짜리 3년 뒤에 100억 은행 가면 100억 주는 채권을 받았어요. 근데 서현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왜냐면 편의점 가서 지금 라면을 사 먹고 싶은데 라면 값이 없거든요. 이거 현금화 시켜야 돼요. 이거. 혹은 민규가 지금 베이스킷 사고 싶어요. 좋은 걸로. 그래서 100억을 현금화 시켜야 돼요. 자, 3년 뒤에 가져가면은 100억을 주는 이 채권. 지금 거래되면 지금 은행에다 팔든지 하겠죠. 혹은 뭐 기관 투자가 투신에다 팔든지 하나투자에다 팔든지 하면은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100억이요? 야, 내가 미쳤다고 이거 100억 주고 사요? 100억 있으면은 100억 지금 당장 3년 뒤에 100억이잖아. 그쵸? 3년 뒤에 100억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 지금 100억의 값어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할인돼야겠죠. 지금 이 가격에다가 얼마? 1.05 은행에다 넣어뒀을 때 5%라고 해주면은 1.05 곱하기 이 돈을 갖다가 넣어두면은 1.05 곱하기 1.05 된 돈이 나한테 떨어질 텐데 나한테 들어올 텐데 지금 뭐 100억 있으면 100억 곱하기 이 돈이 나한테 3년 뒤에 나오는데 지금 100억 주고 사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이 100억이 될 수 있도록 이 금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갖다가 1.05에 세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채권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실제 거래되면은 자 저기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이번에 자, 마지막 하나 문제인데요. 자 여기요 1-24번 여기 아이고 이걸 마지막 문제로 할 거야. 자 보자. 자 4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요. 400만원짜리 자동차 어디 있어 씨. 4천만원짜리 차는 몰라도 아무튼 4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요. 이달 말부터 12달 동안에 할부금을 일정한 금액씩 할부금을 내게 됐어요.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보통 3년 할부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월 이율이 계산하기 좋으라고 2%래요. 월 1%면은 씨. 아유. 자, 아무튼 1개월마다 복리를 계산 안 돼요.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을 구하래요. 됐나요? 얼마나 해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될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뭐냐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잘못된 거야. 처음에 A1을 집어넣었어. A1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저기 A1 집어넣어가지고 쭉 얼마요? 12개월 동안에 마지막에도 A1 집어넣고요. 괜히 어려운 문제 꺼냈나 내가? 자 여기 매달 말부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마지막 12번째 달, 12번째 달, 마지막에 A1 쭉 이렇게 A1씩 계속해서 넣을 거야. 자 그러면은 그냥 잘못되는 거 말고 제대로 된 계산만 단번에 그냥 보여줄게요. 자, 예전에 1975년도쯤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의 그 이종 사촌 언니래요. 그 당시 이제 3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요. 우리 아버지 월급 당시에 3만 원이었어. 300만 원 빌려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월급 300만 원 따지면은 얼마예요? 3천만 원? 3억 빌려간 거, 3억 빌려간 거죠? 100배니까요. 그쵸? 네, 3억 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빌려갔습니다. 인플레가 그만큼 심했어요. 심했습니다. 자, 갔는데, 여태까지 안 갖고 있어요. 여태까지 안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갚아라! 하면은, 그래, 여기서 300만원. 공평한가요? 그게 공평한가요? 야, 그때 300만원의 값어치만큼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성재 그렇게 생각하지? 그때 300만원하고 지금 300만원이 같냐 이거야. 내가 너희들 만할 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만할 때, 라면 하나에 100원 했어. 지금 700원, 800원 하잖아. 라면 한 봉지에. 그죠? 그만한 값어치의 것을 갖다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평한 거죠. 자, 돈을 내는데요. 돈을 내는데, 자, 얼마만큼을 갖다가 첫째 달에 이렇게 대비했어요. 마지막 완납되는 이 순간, 즉, 이때부터 11달 뒤죠. 11개월 뒤죠? 11개월 뒤에 마지막에 넣는 이 A1하고 처음에 넣는 이 A1하고 값어치가 같아요? 값어치가 다르죠? 됐나요?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 A1이 있지만은 이때 넣는 A1은 월 이율 1%래요. 이 사람은 돈 받으면은 월 1%로 사채놀이 하는 그런 사람인가. 무슨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 별거 다 나온다. 가끔 이기면 다 나오겠다. 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때의 금액은 A 곱하기 이 사람 수중에 들어가면은 월 이율 1%로 이자놀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01에 11제곱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 이때 주는 돈은요. 두 번째 달 말에 주는 돈은요. A 곱하기 10달 동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제곱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마지막 돈은요. 지금 당장 받았는데 무슨 이자 놀이를 하니? 그냥 A1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A1의 값어치. A 곱하기 1.01의 값어치. A 곱하기 1.01의 값어치. 그래서 할부로 이렇게 돈을 받게 되면은 돈을 받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요. 중간에 이제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를 끼워요. 자, 그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의 돈의 값어치를 받는 거냐면 이만큼의 돈을 받은 거야. 실제로는 12개월 뒤에 돈으로 따져보면 됐나요? 자, 그걸 값어치인데 자, 지금 400만 원이에요. 지금 400만 원인데 이거 전부 다 더한 금액이 400만 원이 된다? 지금 400만 원이지 12개월 뒤에 400만 원의 값어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 지금 내가 지불하려면은 얼마 지불해야 돼요? 400만 원 지불해야 돼요. 지금 됐나요? 지금 400만 원 지불해야 돼요. 지금 400만 원이야. 이 사람은 이 회사에서는 400만 원 지금 당장 다 받았으면 좋겠어. 맞죠? 왜? 이자놀이 해야지. 그죠? 일수. 너 좀 써. 여기서? 뭐 이런 거야? 매일 조금씩 나눠가 푸면 돼. 자, 그래서 400만 원에 이때 나눠낸 이 사람의 값어치가 400만 원에 12달 뒤의 값어치. 400만 원 곱하기 1.01의 12제곱. 12달 뒤에. 400만 원의 미래의 가치하고 이때 내는 돈의 12개월 뒤에 미래의 가치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해야지 공평한 거 알겠냐 이거죠. 됐어요? 이해되겠어요? 미래의 동일한 시점에서의 값어치 개념이에요. 가치 개념. 성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미래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따져보면은 이거 나눗셈 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나눗셈 해야 되니까 어렵고
12개월 뒤에 이 시점에서의 가치로 따져보자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첫 항이 A고요. 1.01에 1 빼기 1. 그 다음에 첫 항이 A. 1.01에 항의 개수 몇 개야? 12개야? 12제곱 빼기 1. 해준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400만원 곱하기 1.01에 몇 제곱? 12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1.01에 12제곱은 1.13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0.01분의 A 곱하기 1.13 아니지 0.13 있지? 은 얼마? 400만원 곱하기 얼마? 1.13. 그래서 A 곱하기 13 A 곱하기 13은 맞죠? 400만원 곱하기 1.13. 그래서 A는 얼마다? 400만원 곱하기 1.13 나누기 1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 곱하기 113만원 나누기 13. 저지의 생기 되시나요? 귀찮습니다. 자, 저지의 생기로 계산합시다. 얼마? 4 곱하기 113 451을 나누기 34만 7천 원. 34만 7,600원. 34만 7천원? 34만 7천원 이 사람 입장에서 내는 입장에서 34만 7천원씩 12달 내면은 이 사람은 내야 되는 돈이 416만 4천원. 우씨 16만 4천원? 우씨 또 뭐 비싸게 내는 거죠. 뭐. 비싸게 내는 거죠. 왜? 그래서 그게 공평하다 이거지. 왜? 왜 공평하다? 미래의 이 시점에서 값어치가 같게끔 결정돼야 되니까. 값어치가 결정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모는요 아직 우리 엄마한테 돈을 안 갖고 있어요. 짜증났죠? 자, 아무튼 갑자기 화가 나요. 자, 그러니까 저기 무슨 돈 빌려주려면 아예 준다고 생각하고 주고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